안녕하세요. 박성준의 운명을 보는 기술. 오늘은 관상편을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인상이 제일 중요하다. 사람을 볼 때는 먼저 그 기색을 보라. 얼굴의 기운과 빛깔, 즉 첫인상이 그 사람의 기륭을 먼저 드러낸다. 우리는 보통 새로운 사람을 보면 그의 인상을 보고 그 사람의 성격이나 성향 등을 파악한다. 처음부터 인상을 넘어서는 관상을 보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한비자의 기록을 보면 제후가 재상을 뽑을 때 반드시 그 사람의 얼굴빛을 보고 용모와 기색이 바르지 않으면 덕이 없으므로 등용하지 않는다는 일화가 나온다. 첫인상이 곧 덕과 재능을 가름하는 기준이었다는 말이다. 삼국지에서 유비가 제갈량을 처음 만났을 때 얼굴빛과 태도에서 남다른 인상을 받고 곧바로 신뢰했다는 기록도 있는데 이 또한 첫인상이 운명을 바꾸는 계기가 된 사례다. 사람을 볼 때는 처음 보이는 그대로를 감각적으로 느껴야 한다. 특히 얼굴의 위험을 봐야 하는데 눈빛, 눈의 힘, 이마와 관골, 관골은 광대예요. 코, 턱에 이르는 힘을 봐야 한다. 기세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세의 강약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한다. 기세가 있으면 얼굴의 위계와 질서가 분명하고 격이 있다. 격은 타고난 것도 있지만 인생을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노력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얼굴의 위험을 봐야 하는데 눈빛, 그 눈의 힘, 이마와 광골, 코, 턱에 이르는 힘을 봐야 한다. 이걸 기세라고 할 수 있고 기세의 강약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하고 기세가 있으면 얼굴의 위계와 질서가 분명하고 격이 있다. 격은 타고난 것도 있지만 인생을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노력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얼굴을 계속 봐도 거부감이나 혐오감이 들지 않는지 얼굴의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정신적인 분위기와 함께 읽어내야 한다. 또 얼굴의 맑고 탁함을 봐야 한다. 그 얼굴을 씻어 깨끗하다라든가 씻지 않아 더럽다라는 개념이 아닌 내면의 맑음과 탁함을 보는 것이다. 얼굴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마음의 고상함이나 비루함을 느낄 때가 있는데 이것을 마음의 심상이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난 것이다. 관상은 첫눈에 직감적으로 느껴지는 이미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미지를 보면 그 사람의 격이 부자인지 빈곤한지 귀한지 천한지가 그려진다. 다음으로 눈, 코, 입, 귀 등 각 부위의 생김새와 균형, 조화 그리고 얼굴의 빛깔인 찰색을 보고 가까운 미래의 일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눈어미, 눈을 물고기의 모양이라고 하면 꼬리 끝 쪽을 말하는데 윤기가 있는 연홍색 빛이 돈다면 곧 좋은 인연을 만나거나 이성관계 또는 부부관계가 좋다는 것을 암시한다. 사람이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상은 크게 8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로 인품이 고상하고 정신적인 면이 아주 발달한 사람에게서 보이는 상으로 맑은 귀상이다. 두 번째로 얼굴에 살집이 두둑하고 볼도 발달하여 위엄과 배짱이 있어 보이는 얼굴인 부상이다. 셋째로 악상으로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순간순간 악마의 얼굴 같은 모습이 보여 두려움이 느껴지는 상이다. 네 번째로 빈천상으로 볼이 파이고
하관과 턱도 약해 쪼들려 있는 상으로 흔히 없어 보인다고 말하는 상이다. 바싹 야위거나 턱이 심하게 작은 경우가 이런 빈천상이다. 그러니까 바싹 야위거나 얼굴에 살이 없다는 얘기죠. 턱이 심하게 작은 경우 이런 빈천상에 해당한다. 5번째는 고상으로 한눈에 봐도 외로움이 짙게 묻어나나 대화를 해도 정감이 느껴지지 않는 상이다. 6번째는 수상으로 단단한 얼굴과 힘이 있는 눈으로 강건함과 낙천적인 기질이 있는 얼굴이며 7번째로는 요상으로 병약하여 요절하는 상이다. 마지막으로 위상은 얼굴 전체에 위엄과 위상이 있어 고귀한 관직이나 기업가로 성공할 수 있는 상이다. 좋은 상으로 여겨지는 4개의 상은 아래와 그림과 함께 살펴보자. 귀상, 귀한 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귀상, 맑고 기품이 있고 얼굴이 좀 긴 편으로 이마가 발달하였고 눈썹과 눈이 깨끗하여 학자, 교육자, 법관, 예술가 등이 어울린다. 아까 눈어미는 여기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눈 옆에 여기. 이게 부부궁이거든요. 부부궁. 그리고 부상은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코가 두둑하고 그리고 눈 밑에 이게 눈 밑에 이제 두둑한 와잠이라고 그래서 와잠이 발달되어 있고 입술이나 이런 게 더 위로 올라가 있으면서 여기 가장 중요한 건 여기에 있는 우리가 나이 들면서 나타난다고 하는 이걸 뭐라고 그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입술 옆으로 나는 선이 발달되어 있는 거로 보이잖아요. 복스럽게 생기고 웃는 상에 볼이 풍만하고 턱이 넓게 생겼다. 볼이 풍만하고 턱이 넓게 주로 기업체 운영 등의 경제계에서 활발하다. 기업 하시는 분들 보면 대기업 운영하시는 분들 보면 여기 특히 그 하관이 많이 발달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관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상의 기본이 되는 마음의 상이다. 동양 관상학의 점수를 담은 고전 마이상법이라는 관상서에 이런 말이 있다. 고울상 불여관상 이고 관상 불여 찰색이며 찰색 불여 심상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기륭함과 빈부귀천을 논함에 있어 골상 얼굴이나 머리뼈의 모습은 관상보다 못하고 관상은 얼굴의 찰색을 따라가지 못하며 찰색은 마음의 상인 심상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다. 여기 또 이제 그 밑에 보면 수상에 그게 되어 있죠. 튼튼한 얼굴로 강건함과 건실함이 엿보이며 턱이 튼튼하고 넓다. 보면 이제 여기 코도 엄청 크고 여기 보면 이게 전문가상이라고 그래서 여기 턱을 강건하게 그러니까 턱뼈 밑에가 이렇게 좀 두둑하게 둥글게 자리를 잡고 있는 상이고 그리고 이제 보면 마치 그 부처님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귀에도 털이 나와 있는 게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좀 튀어나와 있어요. 그리고 코가 풍만하고 눈썹과 귀에 긴 털이 있는 경우가 많다. 눈썹하고 귀 속에 긴 털이 나와 있는 게 많대요. 그리고 사업가나 체육인, 상업이 어울리는 얼굴이래요. 이러면 눈도 작고 눈이 작고 잘 안 보이고 그 좀 길게 올라가져 있잖아요. 이 눈이 그 작고 이렇게
길게 나와 있다면 재주가 많은 눈에 속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턱이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턱이 이렇게 둥근 모양을 하고 있다 그런다면 자기 그 재능이 한 분야에서 전문가 상이 있을 때 이렇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위상은 보면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얼굴 전체에 위엄과 위상이 있어 고위 관직이나 기업가로 성공할 수 있다. 돼 있었는데 보면 눈과 눈썹이 치켜 올라가고 이게 위로 올라가 있고 눈에서 광채가 나며 코하고 귀가 무게 있게 생겼다. 군인 정치가 입신 출세하는 관상이다. 얼굴이 보이지 않는 마음에 의해 지배되고 변화한다. 마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타고난 성향이고 이는 자연스럽게 얼굴에 나타난다. 이렇게 운명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역시 관상보다는 이면에 있는 심상이 우선이다. 얼굴에 부귀와 공명이 있더라도 좋지 않은 마음으로 인생을 대하면 언제라도 빈천해질 수 있다. 또 현재의 삶이 아무리 공공해도 좋은 마음으로 덕을 쌓아가면 얼굴에 드러나고 관상과 심상 사이에 선순환 구조가 일어나 서로 좋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상이 아무리 좋다 해도 자만할 것이 아니고 빈천한 상이라 해도 실망할 일이 아니다. 결국은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다음은 6가지 천한상을 가리키는 육천상이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관상이 좋다고 하더라도 큰 일을 하지 못하는 소인에 불과하니 자신의 말과 행동에 천함이 없도록 힘써야 된다. 1천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 2천 일을 당하고도 그저 웃기만 하는 자. 3천 나가고 물러서는 것에 받지 못한 자. 4천 남의 단점을 말하기 좋아하는 자. 5천 자기 자랑을 일삼는 자. 6천 아부에 능한 자. 저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을 당하고도 그저 웃기만 하는 자. 요즘엔 좀 그러는 성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너와 나의 미래가 보인다. 부부의 상은 오간이 조화를 이룬다. 얼굴의 조화가 부부의 인연을 말한다. 우리의 말을 통해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 가치관이나 지적 수준, 선함과 악함도 알 수 있다. 하지만 말은 필요에 따라 거짓말이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어 그 의미를 잘 알아차려야 한다. 반면 얼굴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수십 년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눈빛, 표정, 주름은 살아온 인생을 고스란히 담고 있으며 마음의 상도 이미 반영되어 있다. 즉 얼굴에 천성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사람은 수많은 인생의 갈림길 앞에서 천성을 바탕으로 선택과 대응을 하게 된다. 그러니 다가올 인생도 큰 틀은 정해져 있는 셈이다. 따라서 얼굴만 제대로 읽어낼 수 있다면 나와 맞는지 안 맞는지 또 앞으로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지까지 추측해 볼 수 있다. 중국 송나라 시절에 전해지는 민간 일화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어떤 상인이 결혼하기 전에 관상가에게 부인의 얼굴을 보여주었더니 광대와 턱이 당신과 조화를 이루니 부부가 반드시 재물을 모을 것이라고 하였고 실제로 결혼 후에 큰 부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얼굴을 제대로 읽으면 남녀 궁합뿐만 아니라 친구, 지인관계 그리고 사업의 앞날까지 내다볼 수 있다. 얼굴형을 보면 사람의 얼굴은 크게 원형, 사각형, 역삼각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일단 유사한 얼굴끼리 만나는 것은 권하기 어렵다. 원형 얼굴끼리 만남은 좋을 때는 한없이 좋지만 참을성이 없어 한 번은 큰 다툼으로 헤어지기 쉽다.
사각형의 얼굴끼리 만나면 여성은 전업주부로 있기 어려워 사회활동을 해야 하는데 남자 입장에서 내조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 조화롭지 못하다. 역삼각형끼리 만나면 마음은 맞지만 의사표현이 서툴다. 뭔가 하나가 어긋나면 관계를 회복하기 하지 못하고 어색하게 멀어지기 쉽다. 남자의 얼굴이 원형일 때는 사각형의 얼굴의 여자를 만나면 게으른 남자가 부진한 여자를 만난 격이니 여자가 고단하고 역삼각형의 여자를 만나면 대범함과 명랑함이 발휘되는데 이때 여자는 섬세하게 내조하여 좋다. 남자가 사각형일 때 원형의 여자 아내를 만나면 남자다운 남편이 상냥한 아내와 함께 있어 행복하다. 사각형의 남자가 역삼각형의 여자 아내를 만나면 성실하게 바깥일 잘하는 남편과 내조를 잘하는 아내가 만난 격이므로 좋다. 남자가 역삼각형의 얼굴일 때 사각형의 여자의 얼굴을 만나면 남자는 엄한 아내에게 기가 죽어 무기력해지고 잡혀 살게 된다. 원형의 아내를 만나면 화끈하고 충동적인 면이 있어 벼치레를 할 수 있는 아내와 건실한 남편이 만난 모양이다. 아내가 남편을 휘두르고 산다. 남녀 모두 눈이 큰 경우 감성적이고 돈 씀씀이가 클 수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고 둘 다 눈이 작은 경우 검소하게 돈을 모을 수 있지만 낭만이 없다. 남자의 눈이 크고 여자의 눈이 작은 경우 남편은 화려한 것을 좋아하고 여자는 다소 소극적일 수 있다. 남자가 눈이 작고 여자가 눈이 큰 경우는 남자의 내성적인 면을 아내가 밝게 보완해서 좋은 짝이 될 수 있다. 남녀 서로 두껍고 큰 입을 가지면 정력적이고 정열적인 부부관계를 기대해 볼 수 있고 둘 다 두껍고 작은 입을 가지고 있으면 애정 표현이 서툴다. 남자의 입이 크고 여자의 입이 작으면 애정 있는 남편에게 고분고분한 아내가 있으므로 좋은 짝이 될 수 있고 남자의 입이 작고 여자의 입이 크면 아내에게 휘둘리기 쉬운 남편이 되지만 남편이 잘 받아주면 좋은 인연이 될 수 있다. 남녀 모두 광대뼈가 발달하면 자기 주장이 강하고 드세다. 양보가 없어 매일 다투기거나 부정한 쇼윈도 부부처럼 살아가기 쉽다. 고전 관상서 마의상법에서는 부부는 음양의 조화를 보아야 하고 얼굴빛이 서로 화합하면 백년해로한다고 했다. 남녀뿐만 아니라 사업 파트너, 친구, 지인끼리의 만남도 서로 보완해주는 관계가 좋다. 먼저는 공통 관심사가 있거나 생각을 함께 나눌 수 있는지가 중요하지만 서로의 다른 점을 채워줄 수 있을 때 비로소 10년 후에도 함께하는 동반자의 모습을 그릴 수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을게요.